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성범죄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라는 말만 하면 유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증거 하나도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정말 유죄가 될 수 있나요? 맞아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라는 건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벼운 추행이라고 했을 때도 남들이 다 보는 데서 추행을 하진 않겠죠. 그런데 심지어 성관계가 동반되는 강간이라거나 이런 범죄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두 사람만 있는 어떤 은밀한 장소나 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객관적인 물증이라던가 이런 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다라는 진술이 있고 피의자 측에서는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라는 식으로 진실 공방이 오고 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진술 증거가 중요해요. 그렇다면 왜 피해자의 말만 믿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성범죄 피해자야. 그런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첫 단계가 뭐냐면 피해자를 조사하는 거예요. 가해자 측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당했다는 나부터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범죄 사실이 좀 특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피해자가 처음 보는 경찰 수사관 앞에 가서 내가 시간을 들여서 가가지고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소상히 진술을 하는 거예요. 얼토당토 안 하게 그냥 저 사람이 나 만졌는데 기분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육하 원칙에 맞춰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나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범죄가 동반된 범죄라고 했을 때는 뭐 그 진술 내용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왼손으로는 뭘 하고 있었고 오른손으로 뭘 하고 있었고 그때 나는 어떤 식으로 저항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내가 더 이상 뭐 저항할 수 없게끔 어떤 행동을 했고 뭘 했고 그랬더니 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땠고 이런 진술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요. 그러면 수사관이 그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이고 믿느냐? 그렇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었냐? 그때 당시에 제대로 거절하지 못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왜 이제서야 신고를 하게 됐는지 그 이후에 그 사람이랑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뭐 어떤 대화를 나눴었는지 당신 혹시 무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고라면은 처벌받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고의 위험을 안고 내가 어떤 사람을 처벌하겠다라고 가서 내 피해 사실을 알린다. 그게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말로는. 게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을 부인해. 자기는 그런 잘못이 없다라고. 그러면 대질신문을 할 수도 있고 그 사건이 기소가 돼서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됐을 때 피고인이 계속 무죄 주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는 다시 한번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또 법정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피해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서 반복해서 진술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든 검찰에서든 피해자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그렇게 객관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또 아니야. 그렇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빙성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성범죄 사건에는 유죄 추정의 원칙이 있네.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밝히지 않는 한 무조건 유죄가 된다느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이 중요한 만큼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 증거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걸 입증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안 했다라는 걸 입증하는 건 그거보다 수백 배, 수천 배가 더 어려운 일이에요. 피해자도 일관성 있고 객관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듯이 피의자 역시 그렇게 주장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기억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그거를 말로 옮겼을 때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나 아니면 어떤 사정에 대해서 피해자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 그러면 멘탈이 붕괴가 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어떡하지?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내가 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내가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랑 다른데 나 이제 망했나 보다. 이렇게 식으로 생각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사 때는 변호인이 무조건 참석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유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높게 신빙성이 보여지는 사건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 본인도 진술 증거에 대해서 최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과연 피해자의 진술에서 어떤 부분이 신빙성이 없거나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는지 등을 치밀하게 분석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